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험생을 학교 현장에 세우는 힘있는 강의. 오늘은 첫날이니까 주문 한번 외울게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모두 날아오는 주문 외웠고요. 공친 이지원입니다. 자, SOS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루틴이 있는데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는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주 강의 시작할 때는 이번 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시간표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OS 과정 이게 첫 주차예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는데 학습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쭉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첫날임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직인강생 관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업로드를 시켜주고 채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첫 주라 요번 주 빼고는요 저희는 매주 형성평가 또는 실점 모고 중간 그리고 정리평가 이건 실점 모고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거 계속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시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다 채점을 하고 그걸 차곡차곡 쌓거든요. 성공하고 한다는 건 히스토리예요. 실력은 어떻게 된다? 쌓인다라고 그러죠. 먼지도 쌓인다라고 얘기하죠. 하나하나 쌓여야지 여러분이 그 디딤돌을 밟고 합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차곡차곡 준비해 드리는 거 관련해 갖고 실장님이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용에 뛰어들면서 임용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처음에 한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줄게요. 그리고 교육학 논술. 교육학 논술 시험이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간 게 한국교원대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간 게 2019년도예요. 졸업한 게 아니 맞구나. 2009년도에 들어갔구나. 지금 헷갈려. 2009년도에 입학을 해서 2012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입학을 해서 막 박사과정에 있는데 그때 이루어졌었던 연구 제 옆방, 제 논문심사위원장 그 김땡땡 교수님이 연구해서 하셨던 게 뭐냐면 교원 임용 시험 제도 개편. 그래갖고 논술 시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거기 좀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논술 시험이 총 몇 회가 이루어졌느냐? 15회가 이루어졌어요. 한번 워밍업 푸는 게 이게 특시라고 해서 이루어졌었고 정시 그리고 추가가 2번 있었어요. 그리고 정시가 쭉 이루어져서 총 15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히스토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됐고 어떻게 준비하면 완벽하게 20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빅픽처 그림을 알고 도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빠삭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생님 되는 준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내용 들어가서 교육과정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과정과 수업 전공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책 쓰고 있고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교육과정 썼고 올해는 이제 교육평가 책을 이제 1월 달까지 굉장히 1월 달에 압박이 커요. 그래서 그것까지 써야 되는데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동방불패잖아요. 정시 기준 한 번도 안 난 적이 없어요. 첫 주차 오늘 내일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해갖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한 문제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무조건 나잖아요. 4점 건진다고 생각하고 초집중해갖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교육과정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될 테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4교시 같은 경우는 첫날인데 원래 다음 주는 교육과정 파트와 관련돼서 이때 형성평가 봐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 공부해갖고 들어오면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공부해갖고 들어오세요. 보여줘야지.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잘 따라와야지. 근데 그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이 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의 정보를 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몇 점을 받고 있는지를 매번 비추어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거 따라오다 보면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 모토가 뭐예요? 합격해? 스카이워크에 올라타라. 이제 가는 거지. 올라타고 있으면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카이워크에 올라탔는데도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복습을 해주는 거지. 스터디를 해주는 거지. 왜? 스카이워크에 올라타서 찡 가겠지. 근데 뭐야? 거기 빨리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잘해주면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한 출발점으로 오늘은
교육학 논술 능력 평가. 총 개념으로 보면 65개를 쪼개서 보면 낫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가지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수험생 필승 합격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갖고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구글에 파일로 다 만들어져요. 그걸 같이 공유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 실력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래는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현존하는 모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촘촘하고 완벽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1, 2차를 다 관통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세요. 다른 프로그램과 다 비교해 보세요. 다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직강생과 같은 경우는 스터디 원하시는 분들 스터디 이제 매칭을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10달 하고 우리가 보름이 남았는데 2주 동안은 리듬을 짜갖고 공부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10달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쭉. 지금 제가 6개의 레파토리를 준비했는데 6개의 레파토리 모든 세팅 다 끝났어요. 그대로만 가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한 분 한 분 체크해드리면. 아시겠어요? 빈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오시면 되는 게 월요일. 그리고 전반적인 이해도가 끝났으면 바로바로 무엇을 해준다? 이제 진도를 나가는 이런 거.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안내에 따라서 모둠별 또는 이제 개별 스터디를 이제 진행하게 되겠다. 그리고 제가 내일 나눠드릴 것은 이게 어레인지를 다시 했는데 제가 작년 문제를 갖고 이제 기본 이 SOS 과정의 기본 프레임을 잡고 말이 터야 돼.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지.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랑 우리 말 못하면 끝장이야. 이 교사라는 게 나중에 이게 우리 교권 임용고시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예비교사로서 준비가 됐냐. 다른 말로 뭐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주는 거죠. 역량을 다시 쪼개면 역량은 3가지로 나누잖아요. 얼마큼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큼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기술,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보는 거예요. KSA를 본다고 얘기하죠. Knowledge, Skill, 그리고 Attitude. 요 3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3가지가 갖추어져야지 역량이야. 근데 그걸 정의를 하니까 뭐예요? 지식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기능은 그 과정을 알아야 되고, 태도는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게 문제 상황과 맞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역량이잖아요. 원래 그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야. 재정립이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갖춰주는 거야. 말을 해야 돼. 구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제가 요 나눠드리는 거 과정별로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내용 프레임을 잡는 게 몇 개 파트? 6개 파트로 끝장이 난단 말이에요. 6개 파트 20문제씩 120문제. 그거는 완벽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이 끝나면. 그 중에서 거의 시험 문제 다 났어요. 기본 구술에서. 그리고 타일러, 제가 누구한테 배웠다? 타일러 제자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타일러한테는 못 들었어. 네? 타일러가 일찍 돌아가지 않고 못 들었는데 타일러 제자, 근데 그 제자분이 뭐예요? 돌아가셨어요. 저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엄격한 교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3년 만에 바로. 이제 안타까워. 하여튼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졸려올 만할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기본 구술, 그리고 기본 구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이거 2장으로 나눠드리겠지만 눈 좋은 사람은 다음 주 문제인데 요거 미리 출제해놨는데 요거 5개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되고, 요거 바로. 근데 이것을 갖고 여기에 채점 요소를 갖고 이게 점수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 미니 테스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 직강생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시험을 봤어. 그럼 화요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여러분 이 채점된 거 다 가니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느리고 쭉 쳐지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 무슨 모의고사를 보던지 그 주에 끝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피드백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 들어올 때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놓쳤는지 그거 질질 끌어. 무슨 피드백은 어떻게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돼? 구체적으로 줘야지. 몇 점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줘야 돼요? 왜 내년 이맘때 주게? 즉시 줘야죠.
그리고 한 번에 그치면 안 되고 항상 뭐요? 지속적으로 줘야죠. 형성적 피드백의 세 가지 원칙이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죠. 제가 농담을 하거나 막 하는데 쓸데없는 말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물론 농담이지.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듣지만 그 속에서 모두 뭐야? 교육학적 지식이 들어가 있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파트가 있다. 아시겠죠? 이거. 그리고 메타포에 주목하세요. 모든 게. 얘가 갖고 있는 자 이런 거잖아. 메타포.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이건 잔소리인데 이거 자연스럽게. 잠깐 보자. 제가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아 이렇게 자꾸 강의가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첫날이니까 얘기한다. 용기, 깊이, 상상력. 제 3대 모토. 학습에 있어서. 용기는 무슨 용기? 아시잖아. 무슨 용기예요? 에? 몰라? 에? 몰라? 제 커리가 처음이 아닌데 몰라? 이거 뭐야?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원래 이명에 뛰어든 수험생들, 공부 못하는 수험생들이 있어? 없어요. 머리가 안 좋아? 없어요. 그런데 왜 잘 안 돼?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원래 이 교육학은 특성상 머리가 좋은 수험생이 가장 머리가 좋아? 한 17점 정도 맞겠지. 18점 정도 맞겠지. 20점은 죽어도 안 나오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 끝까지 가야 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뭐예요? 뭐 조나샌도 떠오르고 하겠지. 그런데 여기에 깊이라고 얘기하는 거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가 생기겠지. 깊이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생산자적인 듣기 하세요. 여러분 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깊이를 깊이 있게 해주니까 뭐가 상승이 된다? 뭐가 상승이 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지금 이해가 돼야지 뭘 해줄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다 지문을 활용해야 되니 이해, 활용을 해줘야 되잖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서 깊이를 더해서 이해도를 높여 그 다음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유연성,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인데 무엇에 따라서 지문에 따라서 유연한 사고를 해줄 수가 있다. 언제나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했어. 문제씬에 다다랐어?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암기한 것을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랜덤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랜덤 게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20점, 20점 합격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파악을 못했어. 그럼 뭐예요? 그때 암기한 걸 갖다가 붙여야지.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접근하는 순서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게 선생님 되는 공부다. 항상 제가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학생 되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선생님 되는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은 뭐야? 완벽한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아이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가 떠올라? 아, 이분은 알고 계시겠지. 라고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런 사고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3대 학습법. 요거 되면 진짜 뭐예요? 압도적인 합격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제 모든 별로 있으면 가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좀 효과적이다. 논의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거 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미니 테스트 준비하고 또 다음 주에 뭡니까? 첫 번째 미니 테스트인데 그때 첫 주는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첫 주로 완벽하게 좀 공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양도 많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여러분 함께 공부하는 게 이렇게 제 거 그 영상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어떠한 몇 개의 레파토리? 6개의 레파토리. 근데 1차와 관련돼서 몇 개 레파토리? 5개 레파토리. 요거를 이제 가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어느 파트가 합격을 위해서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이것만 잘하면 그냥 끝장나, 인생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큰 그림. 큰 그림. 그리고 뭐만 잘 맞춰주면 돼? 조각. 퍼즐만 잘 맞춰주면 돼. 인생의 큰 그림이 뭐예요? 인생의 큰 그림이 뭐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잖아. 그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갖고 하나의 조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의 조각이 되는 게 뭐예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 내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모든 중고등학교 과정도 무엇을 중심으로?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을 이루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빅픽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돼. 근데 행복의 하나의 조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좁혀서 지금 우리가 만난 거의 빅픽처는 뭐예요? 합격이잖아요. 합격에 있어서의 조각은 뭐가 되는 거야? 1차와 2차잖아요. 다시 쪼개갖고 우리는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2차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차 시험이야. 그게 빅픽처가 됐어. 그러면 퍼즐은 뭐가 되는 거야? 교육학과 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 1교시에 20점을 맞고 2차 심층 면접의 밑바탕을 다 형성하고 싶어. 그래서 교육학을 듣는 거야. 그래서 교육학을 정복해야 돼. 그게 빅픽처가 됐어. 그럼 뭐야? 20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럼 그 20점은 어떻게 돼 있어? 5점과 15점으로 돼 있어. 5점은 뭐예요? 서본결을 잘 맞춰서 공식대로 써야 돼. 15점은 어떻게 뽑아야 돼? 6개의 프레임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정확하게 공략해야 돼. 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되시겠어요? 항상 빅픽처와 퍼즐을 잘 맞추고 가야 된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뭐라고 부른다?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해준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시스템적인 사고가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와요? 이 사고를 해야지 무엇을 해야 돼?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지 우리 조직의 목표? 우리도 조직이잖아. 2명 이상이 모여갖고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무슨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이잖아.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중에서 핵심적인 게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야? 시스템적인 사고잖아. 시스템적인 사고의 원리가 뭐야? 내가 하는 일이 전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직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뭐가 높아진다? 직무 동기가 높아진다라는 개념이잖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를 해.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전체적인 프레임에 어디에 해당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교육과정에서 서사라고 얘기한다. 이 서사를 설명하지 못해? 그럼 뭐야? 써먹지를 못한다. 최근 들어가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수업을 할 때 다 무엇을 얘기해줘라? 이 서사를 얘기해줘라. 되시겠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합격을 위한 서사, 1차를 위한 서사, 그 중에서 우리의 레퍼토리 스타트 원샷. 핵심 이론의 완전한 이해, 그리고 꼼꼼한 수험생 관리, 합격의 포트폴리오 시작인데 이것과 관련 지어서 대략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유별난 수험생 관리. 정말 유별나다. 요거는 이제 팀장님이 얘기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타트 원샷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거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준비하고 그죠? 나머지는 우리 실장님. 실장 정말 소문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스케줄링하고 하나 꼼꼼하게 자료 체크 뭐 요청해 그럼 다 들어줘.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제가 그 처음에 여러분 만나서 뭐 해드린다 그랬어요? 날아오르게 해드린다 그랬죠? 여러분은 스타로 만들어야 되잖아.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스타로 만들면 전 뭐가 된다? 네? 한 명 한 명 스타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저희 BTS. 아, BTS 요즘 좀 쉬고 있지. 요즘에 뜨고 있는 저기가 보이그룹은 유심히 보니까 보넥도 괜찮은 것 같고 걸그룹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로 좀 이진아가 잘 됐으면 좀 좋겠고 한데 하여튼 그래. 여러분은 스타로 만들어야지만 전 뭐가 된다? 예? 스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 힘을 끌어 모아서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돼. 지도성을 발휘해야 돼. 무슨 지도성? 힘을 끌어 모아서 인파워링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량 지도성을 발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도자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지도자는 지도자의 지도자. 제 네이버 그 아이디가 OT 모든 teachable teacher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고 싶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미가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anyway. 들어와서 1, 2월 과정과 같은 경우는 주안점이 뭐예요? 6개 파트. 잠시 후에 설명드려요. 왜 6개 파트를 우리가 완벽히 정복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갖고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 뭘 알고 가야 돼? 모범답안 작성법. 제가 모범답안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무엇에 기반해서 알려드린다? 뭐뭐 하더라는 방송 굉장히 싫어해요. 교육과정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자료와 그리고 관계된 전문가들 제 연구진이 그렇잖아요. 다 출제진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정. 그리고 큰 청사진 202 개정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뭐가 되나? 설계도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 근데 원래 배움 중심 수업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학생 참여형 수업. 근데 현장에서는 배움 중심 수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 시도 교육과정을 또는 그들의 업무 계획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 말이 조금씩 바뀌어. 그러면 그 중에서 배움 중심 수업에 최근 경기도에서는 또 이런 말 쓰죠. 관계 중심 수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관계 중심은 관계를 누가 맺겠어요? 교사와 학생이 맺겠고 학생들끼리 맺겠고 그리고 다양하게 학교 안 자원이면 학교 밖의 자원과 온라인으로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 원래 보면 교수 평행 중에서 모범답안 작성법 한번 잡고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것을 특강으로 잡고 특강을 언제? 화요일 날 주로 해주니까 짧게 해요. 그리고 특강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래서 교재는 요거 기본 이론서가고 제가 핵심 기본 프레임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기본 프레임. 유인물 밑에 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유인물 나눠드릴게요. 수업하기 전에 기본 프레임 요거 기본 프레임을 이게 6개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요거 기본 프레임 6개 그리고 기본 구술 작년 거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꾸세요. 다시 어레인지 다시 했고 내용도 조금씩 더 수정을 했으니까 요거 그리고 형성평가 특강 자료 월요일은 대체로 평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화요일은 특강 그리고 화요일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번. 행정까지 끝나면 뭐예요? 항상 제가 중간평가를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평가가 많은지 평가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발견해줘야 돼. 평가 안 하면 뭐야? 저도 편해. 문제 안 내도 되고 채점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뭐야? 가르치는 사람이 고달파야지 학습자가 성장해. 안 그래?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 그러잖아. 그때 그 선생님 굉장히 좋았지? 왜? 다 그래. 그래. 공 갖고 놀아도 되고 그래. 너희들 갖고 휴대폰 갖고 놀아도 돼. 근데 여러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선생님이 이게 기억에 남습니까? 안 남죠. 그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진학인데도 꾸역꾸역 수업해 주시던 선생님이 기억에 남지 않나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그죠?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간평가 그리고 정리평가 요거는 무슨 형태로 이루어진다? 못 써도 괜찮아. 처음부터 잘해? 그런 사람 없어. 넘어져도 괜찮아. 지금 뭐야? 씩씩하게 일어나면 실점 모고 봅니다. 근데 그 실점 모고 1, 2과정 처음만 한번 약간 조금 그동안 확인하는 형태고 정리평가부터는 진짜 실점 모고 형태. 제가 문제를 잘 내기로 둘째가라면 서로 하잖아요. 예? 문제를 잘 내는 사람 딱 2명이 있어요. 네? 2명이 있어. 근데 하나는 저고요. 또 하나는 저 알래스카에 살아. 그래갖고 요즘에 은퇴했어. 그래갖고 제가 제일 잘내.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와 유사한 문제를 내? 그럼 다 제 거 표절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표절을 해. 누구 걸 표절해? 평가원에서 낸 기출문제만. 근데 기출문제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 매번 출제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 그 상황에 맞춰서 회의를 해갖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내는구나 해서 해. 근데 거의 비슷해. 문제의 유형은. 그래서 제 유튜브 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저를 선택한 이유가 인강생들이나 막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유사하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문제 잘 쫓아오시면 돼요. 제 얼굴에 금칠하는 얘기는 오늘 첫날이니까 나머지는 안 한다. 그리고 특강 및 평가 계획하고 그리고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의 순서가 처음에 뭘 배운다? 교육과정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배워.
근데 수업은 거기에 이제 교육공학 같이 들어가서 배우고 그다음에 평가 배우고 행정 배우고 그리고 심리 배우고 그리고 기타 파트. 일명 무슨 교수 평행 심기 요 6개로 만들어. 원래는 초창기에는 제가 8개 교수 평행 심생 사기 해갖고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행정 그리고 심리 기타 6개를 통합을 시켰어요. 이게 더 효율적이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임용고사 교육학 논술의 2의 파트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전반적인 3, 4 마스터 원샷, 5, 6 원샷 서머리 앤 테스트 그리고 7, 8 이제 문제 씬으로 넘어가서 하반기 컴플리트 원샷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패스 원샷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의미가 없어. 지금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벌써 어때? 오리엔테이션 듣다가 지치지 않았어요? 지친 것 같아. 지쳤지? 네? 그 합격 자리야 여기고. 그 합격 필승 자리예요. 합격 자리.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교과별로 어렵게 내는 교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도 있고 그래요. 우리 유튜브 뭐 댓글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한두 커리 정도 들었는데 뭐 17점 맞았어. 그럼 뭐 한두 달 해갖고 10점 맞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8점 이상 맞았는데 떨어지고 또 제가 아끼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공 국어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9점 맞았어요. 근데 19점 맞았는데 좀 안 됐어. 전공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그 20점 맞았다 그래 20점 맞았다 쭉 나오잖아. 계속 해. 20점 맞았는데 저만 이렇게 쉬웠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모두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차곡차곡 준비해 갖고 이 과정 쭉 타면 20점은 기계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하고 여기까지 하고 모든 수업이 너무 길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 여러분 집중도를 보면 40분 넘어가면 끝장나. 응? 중학교 수업 몇 분이야? 여러분? 45분. 그리고 고등학교 50분. 그리고 대학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쉬어줘야 돼. 제가 대학에서 12년 강의했거든요. 대학원 6년, 같이 뭐 더블한 기간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돼서 수업 시간 다운시켜야 돼. 오히려 집중도가 더 떨어져. 한 10분 내로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최대한 맞춰줘요.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 그 수험생 여러분 철두철미 제 커리는 용두용미 그리고 수험생 관리는 철두철미 그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되시겠죠?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하십니까. EOS 교육학의 실장 푸입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아까 저희 뒤에서 같이 기다렸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이제 좀 교수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실장 푸이고요. 이제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학습을 교수님께서 담당하신다면 그 이외 부분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저희 모든 것의 시작 필승 합격 관리 카드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성을 하실 텐데 여기 이제 저희가 쓸 부분은 여기 이제 성함 한번 써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합니다.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Gmail만 취급합니다. 예, 다른 메일 주소 쓰면은 네,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기다가 이제 메일 주소 한번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들의 정보 요거는 나중에 뭐 종이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학 논술 능력 검사지 여러분들께서 거기 해석 점수 매기실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 적으셔서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요거는 전부 다 스캔을 떠서 여러분들의 폴더에 첫 번째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인강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의 성명,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1, 2 부분 그리고 지메일 주소만 적어서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에 제출 방법은 아까 요 작성하셔서 EOS 교육학 카카오 채널로 바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입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하신 분 이제 한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차곡차곡 쌓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5월부터 한 7월, 8월까지 거만 해놨어요. 여기 이제 91월 것도 있고 앞에는 1, 2, 3, 4월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쌓입니다. 요 한 폴더를 이제 선생님들 이메일 주소로 공유를 해드려서 쌓이는 거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보실 수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될 거고, 상반기에는 그래서 과정별 미니 테스트와 중간 정리평가 내용이 여기에 쌓일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은 모의고사 첨삭 결과, 그리고 3회 이상 이제 진행이 되면은 성적표가 뒤에 따라 붙을 겁니다. 그거까지 같이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격 관리 카드에 적어주신 이메일 주소, 네, 구글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이제 미니 테스트 요거 아까 샘플로 보여드린 거 있죠? 네, 요거에 대한 결과들이나 이런 게 쌓일 거고요. 진행일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주차 월요일, 그러니까 13일이죠. 13일부터 수업 종료 후 진행이 될 거고, 직강생분들은 테스트 종료하면 제가 바로 걷어갈 겁니다. 그래서 스캔을 떠서 이제 교수님께 넘겨드리면 채점하시고 받아서 이제 일일이 또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폴더 하나하나 만들어서. 인강생분들은 이제 수업 자료로 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수요일까지, 가급적 수요일까지 채점을 해주셔야 이제 제가 주 중에 끝내서 여러분들께 메일로 들려드리고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생분들은 제출 시에 이제 PDF 파일로 만들으셔가지고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 제출하실 이메일 주소는 여기 똑같이 제가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채점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메일 주소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거고, 포트폴리오 폴더에 누적이 돼 있어서 혹시 이메일로 못 받으시거나 하시면 포트폴리오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네, 그 주차에 끝내는 걸로 네, 처리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뭐 사정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첨삭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받으실 거니까 그거는 제하고, 저희 이제 EOS 교육학 성적 향상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개별 획득 점수와 평균 점수가 이렇게 쌓여요. 네,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6개 파트 있죠. 파트별로 출제된 부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이 제공이 됩니다. 예, 일일이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빨간색이 평균이고요. 파란색이 개인이 받은 점수인데 평균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개인의 성적이 보고 한번 뚝 떨어졌다가 정신 차리고 쭉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파란 게 자기 성적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리형 자습실이랑 그룹 스터디실. 저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강생, 인강생 모두 스터디 매칭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운영 시간은 이제 매주 월화 수업 종료부터 그룹 스터디실은 오후 6시까지, 그리고 관리형 자습실은 21시까지인데 그룹 스터디실은 여기 201호, 그리고 개인 관리형 자율학습실 같은 경우에는 401호 4층에 네, 구비가 되어 있고, 그 개인 관리형 자율학습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개인형 칸막이까지 저희가 지금 구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이제 저희 교육학 과정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혹시 개인별로 뭐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스터디 매칭입니다. 직강생은 이제 각 과정 시작일 오늘이죠? 네, 오늘 제가 따로 이제 표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오늘 끝나고 이제 매칭 도와드릴 거고요. 인강생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지가 따로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강생분들은 요 공지 보시고 해주시면 되고, 스터디 인원은 한 조당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 구성을 해드릴 거고, 추천 스터디 내용은 이제 저희 핵심 이론 기본 프레임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기본 구수의 120제 자료를 통한 문답 서로 하시면서 이제 숙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답 구술 평가 및 학습 상담입니다. 네, 공통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모두 2시 반부터 4시 10분 사이에 이제 시간을 정하셔서 할 건데, 요거 시간 정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제가 화요일 내일쯤 해가지고 공지를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 공지 확인하셔가지고 채널로 신청하시면 제가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원하시는 시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인당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초반에는 이제 주로 상담적인 내용들로 진행하고, 이제 뒤로 가면 그 구술 평가라고 해가지고 즉답형 평가처럼 이제 1대1로 교수님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직강생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 테스트를 저하고 해요. 1대1로. 네? 그걸 언제? 오후에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 오후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 저하고 1대1로 테스트를 해요. 앉아보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상담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기본기술 그리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답변의 수준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스케줄링을 어떻게 한다? 구글 폼에 들어가서 시간대를 내가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연간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요. 2차 우리가 할 때 1대1 그 시뮬레이션과 같은 경우 그때는 1인당 한 30분 이상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구상하고 답변하고 피드백하고 하려면 그것도 이런 거. 자기 시간을 봐서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이번에도 보면은 바로 오픈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2차 같은 경우 다 올매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들어와서 하고, 거기에 조금 시간 내가 못했어. 그럼 채널로 개별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추후에 플러스 알파 잡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서 빨리빨리 해주란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은 첫 주에 무조건 끝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질질 끌면 안 돼요.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인강생분들도 마찬가지로 1월 13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 똑같은 형태지만 이제 전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똑같이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구글 폼 링크 드릴 겁니다. 예, 요거는 따로 공지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구술평가의 결과와 상담 내용은 네, 저희가 아까 썼던 합격 관리 카드에 교수님이 기록을 따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것들,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식과 각종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과 관련돼서 강의 이외에 유익한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혹시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것들은 카페에서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해놓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일반 구독자들에게 자료를 다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는 그러니까 올해 어떤 영상을 찍던 무슨 내용이 들어가던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다가 회원 등급해하고 오픈하니까 그거 활용해서 들으시면 되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주로 다음 주에 어떠한 것을 할 건지 시간표 공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거든요. 행사라든가 그거 주로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어려움과 같은 경우는 무엇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면 실시간대로 거의 실장님이 다 보고요. 그리고 제가 못 보거나 할 때 있거든요. 집에서 밥할 때. 그러면은 저한테 토스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듣고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거에 따라갖고 거기 특성에 따라갖고 잘 따라오십니다. 되시겠죠? 정말 물셀 품 없어. 철두철미한 완벽한 플랫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사실 여기서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채널. 왜냐하면 여기서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건의사항들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청받고 하는 것들 다 이제 여기로,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못 받았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신 것들 여기로 문의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교수님과 제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페입니다. 저희 다음에 이제 EOS 임용합격 연구소라고 해서 카페가 있고요. 저희 1, 2차 자료 창고, 자료의 거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각종 이론 자료들과 더불어 가지고 기출문제, 그리고 2차 관련된 자료들 저희가 매번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등업 신청 방법은 이미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여기 등업 게시판 가시면은 공지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고 등업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죠? 네,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뭐 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마다 제가 저기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널로 문의 주시면 네, 확인하고 답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학교 현장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